뉴욕시 일원 지역에서 이번 주 내내 체감온도가 10도대로 예상돼 동상과 저체온증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맨하탄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역에서 칼부림이 발생해 두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뉴욕시 전철에서의 무차별 폭행 등 강력 범죄가 재택근무자들의 사무실 출근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상하원이 6일 합동회의를 열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공식적으로 인증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이번 달 내내 혹한이 계속될 전망인 가운데 뉴욕시와 롱아일랜드를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는 이번 주 내내 체감온도가 1도에서 14도 사이로 예상되므로 동상과 저체온증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 뉴욕시 인근의 최저기온은 화씨 21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다음 주에도 비슷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체감온도는 10도대로 떨어져 뉴욕시는 동상과 저체온증에 대해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강풍으로 체감온도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기상학자들은 이번 겨울 날씨는 극지방에서 불어오는 찬 공기로 인해 매우 추울 것이라며 매일 아침 최저기온이 화씨 20도 중반까지 내려갈 것이고 이런 상태는 이달 말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부 및 중부 뉴욕, 핑거레이크 등 뉴욕주 일부 지역에는 겨울 폭풍 경보와 겨울 날씨 주의보 등이 내려졌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어 오늘 새벽에도 맨하탄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역에서 칼부림이 발생해 두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7일 새벽 1시경 맨하탄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 전철 플랫폼에서 50대와 30대 남성 간의 말다툼이 칼부림으로 번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두 남성은 서로를 향해 칼을 휘두는 과정에서 각각 팔에 자상을 입었습니다. 50대 남성은 현장에서 치료받은 뒤 경찰에 체포됐고 30대 남성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두 남성 간의 칼부림 사건 경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50대 남성은 강도와 강간 혐의로 체포된 것을 포함해 여러 차례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지난 4일에도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 메트로노스에서 승객 간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남성은 용의자의 헤드폰 음악이 너무 크다고 항의했다가 칼로 공격당했습니다. 용의자는 피해 남성 가슴을 2차례 칼로 찔렀습니다. 용의자는 순찰하던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뉴욕시 전철에서의 무차별 폭행 등 강력 범죄가 재택근무자들의 사무실 출근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컬럼비아대 로스쿨 연구에 따르면 2024년 뉴욕시 지하철 내 중범죄는 572건으로 1997년 이후 가장 많았고 지하철 내 살인사건은 지난해 10건이 발생, 전년보다 2배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은 뉴욕시와 경찰, MTA 등의 강력한 대응 조치에도 불구하고 2024년은 지하철 승객들에게 수십 년 만에 가장 위험한 한 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등이 대중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경찰은 물론 주방위군까지 동원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경영자들은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중단하고 일터로 돌아오기를 원하지만 직원들은 지하철 범죄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출근을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 지하철에서는 지난 1일 새해 첫날에도 맨해튼 콜럼비아대 인근 역에서 승객이 흉기 공격을 당했고 지난달 22일에는 30대 불법 체류 남성이 여성에게 불을 질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뉴욕시 중요 범죄는 전년보다 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살인사건은 377건으로 2023년 391건에서 줄었고 총격에 의한 사망자도 48명 감소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 치안 확보를 위해 경찰 200명을 추가로 배치한다고 밝혔으나 뉴욕시 전철역이 430여 개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방상하원이 어제 합동회의를 열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공식적으로 인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인과 경쟁했던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어제 상원의장 자격으로 상하원 합동회의를 주재하고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해 12월 18일 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인당 538명 중 312명을 확보한 반면 경쟁 후보였던 자신은 226명을 얻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하원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주별로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보고했고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없어서 트럼프의 당선이 공식 인증을 받았습니다. 어제 회의는 36분간 진행됐으며 현직 상원 의원인 제이디 벤스도 부통령 당선 인증을 받았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합동회의가 끝난 뒤 오늘 저는 제 공직에 따른 임무를 수행했다. 그것은 미국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선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며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 것도 나의 헌법상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역시 SNS를 통해 의회는 오늘 우리의 위대한 승리를 인증했다.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도 SNS를 통해 역사적 인증 절차를 통해 질서와 예의가 회복된 것을 환영한다. 트럼프 당선을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뉴욕 총영사관 관내에서 한국 국적을 이탈한 미국 출생 한인 2세가 소폭 감소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발표한 2024년 민원 업무 처리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국적이탈 처리 건수는 752건으로 2023년 798건보다 약 46건 줄었습니다. 국적이탈은 지난 2018년 693명을 기록했다가 코로나19 첫 해인 지난 2020년 121건으로 급감했으며 2021년 505건으로 다시 4배 이상 급증했고 그 뒤 2022년 641건, 2023년 798건을 기록했다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현행법상 미국 출생 한인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 국적 이탈을 하지 않으면 38세까지 국적을 이탈할 수 없고 징집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지난해 48,943건의 민원을 처리했으며 이 중 영사 확인이 13,737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 국적자에 대한 여권 발급이 4,754건, 한국 방문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이 3,466건을 기록했습니다. 이외에도 병역 관련 민원이 384건, 공인인증서 발급이 573건, 재외국민등록 신청 등 기본 서류 발급이 197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뉴욕 퀸즈에서 현장 민원실을 통해 2205건, 뉴저지 현장 민원실을 통해 1190건을 처리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스미스 특검 보고서 공개 결사 저지에 나선 가운데 뉴욕주 법원이 오는 10일 당초 예정대로 성폭행 입막음 사건에 대한 최종 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후안 머천 뉴욕주 뉴욕카운티 지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당선인 측의 선고 연기 신청을 기각하고 당초 예정대로 오는 10일 선고 공판을 열 것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머천 판사는 지난 3일 배심원단 유죄 판결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트럼프 측은 이에 반발, 뉴욕주 고등법원에 항소한 뒤 머천 판사에게 항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1심 판결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기각한 것입니다. 머천 판사는 지난 3일 배심원단 유죄 판결을 유지할 것이며 유죄임은 확신하지만 대통령임을 감안, 징역형에는 처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었습니다. 이에 앞서 뉴욕 카운티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5월 트럼프 당선인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최종 선고 공판만 남았으나 트럼프에 대한 암살 시도, 대법원의 대통령 면책 특권 범위 결정, 대통령 당선 등으로 계속 선고가 미뤄져 왔습니다. 즉, 당초 선고 공판은 7월 중순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트럼프가 7월 13일 필라델피아 인근 버틀러에서 유세 도중 총에 맞음으로써 연기됐고 그 뒤에는 트럼프 측이 대법원이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했다며 선고 공판 연기를 요청했었습니다. 또 대선 직후로 선고 일정을 잡았으나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이 또한 1월 10일로 다시 연기된 것입니다. 트럼프 측은 후안 머천 판사가 무조건 석방 판결을 내리더라도 이 판결의 전제가 유죄 판결이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 해고 뒤 새 직장을 찾지 못하는 실업자가 늘고 있으며 구직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노동부 통계를 인용, 지난해 11월 기준 6개월 이상 일자리를 찾지 못한 실업자가 160만 명에 달하며 이는 2022년 말 대비 1.5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실직 뒤 새 직장을 찾는 데 걸리는 평균 기간이 약 6개월로 2023년 초보다 한 달 정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미국 노동시장이 팬데믹 뒤 기업들이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던 시대에서 이제는 실업자들이 직장을 찾지 못하는 구직난으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실업률은 4.2%로 팬데믹 이전 상황과 비교해서도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아직은 미국 노동시장이 견고한 모습을 보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은 노동시장은 헤드라인 지표만 보면 건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수면 아래는 보기보다 약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다우존스는 지난해 12월 미국의 고용 증가폭이 15만 명대에 그쳐 11월 22만 7천 명보다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미국 전자제품 매출액이 5,37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미국 소비자가전협회는 올해 전자제품 소매 매출이 5,370억 달러로 추산했으며 이는 지난해 5,200억 달러보다 3.2% 증가한 것으로 지금까지의 사상 최대치인 2021년 5,300억 달러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또 이 중 하드웨어 매출은 3,530억 달러로 전년보다 2.6%,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매출은 1,840억 달러로 전년보다 4.6% 각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하드웨어 매출은 2021년 3,779억 달러에서 줄어드는 반면 소프트웨어 매출은 1,53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 이상 크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취임 뒤 보편 관세 부과로 인해 무역 전쟁이 발발한다면 매출은 크게 줄어들며 노트북 판매는 3분의 2까지 감소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특히 올해 전자제품의 주요 트렌드는 AI로 소비자의 64%가 온라인 쇼핑 때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AI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주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가 을사년 설날을 맞아 H마트 고국통신 설날맞이 행사를 진행합니다. H마트 고국통신은 미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LA 갈비와 조기, 스킨케어 세트 및 케이크 등의 다양한 선물을 한국에 있는 지인에게 손쉽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번 행사는 1월 6일부터 2월 2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됩니다. 사전 예약 기간은 1월 6일부터 19일까지 사전 주문하면 쿠폰 코드를 통해 추가로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사전 기간 내 뉴욕 H마트 유니온, 노던 156가, 베이사이드, 제리코 매장과 뉴저지 H마트 리지필드, 리틀페리, 에디슨 매장에서 $200 이상 주문 시 H마트 $20 상품권을 즉시 증정하는 등 다양한 프로모션이 진행됩니다. 본 프로그램은 누구나 사용하기 쉽고 간편한 체킹 계좌 뱅크 오브 오프 심플리 체킹으로 새해를 심플하게 시작하세요. 지금 가까운 지점을 방문해 보세요.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소비자금융보호국은 7일 신용평가보고서에서 의료부채를 삭제하도록 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미국인 약 1,500만 명의 신용평가보고서에 합계 490억 달러의 의료부채가 기재돼 있는데 이번 규정에 따라 이 내용이 보고서에서 사라지고 1,500만 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약 20점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제트블루 항공사는 플로리다주 포트로더데일에 착륙한 항공기 랜딩 기어에서 시신두구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이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사건 등에 대한 특검의 수사 보고서 비공개를 요구하는 등 사법부의 고유 권한에 대한 간섭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6일 새해 첫날 차량 돌진 테러로 50명 가까이 사상자가 발생한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를 방문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부상자들의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이날 오후 참사 현장인 뉴올리언스 번화가 프렌치 쿼터의 버번 스트리트를 찾아 보도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 헌화하고 묵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북극해의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 매입 의사를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그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그린란드를 7일 방문했습니다.
루이지애나주 보건부는 6일 고병환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걸려 입원했던 환자가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환자는 65세가 넘었으며 기저질환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SNS 계정에 여자친구의 공개 청혼한 50대 뉴저지 남성이 약혼한 지 하루 만에 약혼녀를 칼로 찔러 죽여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기업 최소 686개가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이는 2023년에 비해 약 8% 증가한 것이며 2010년 828개 기업의 파산 신청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9도, 최저 기온은 19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20분, 해 지는 시간은 4시 45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1월 7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